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개론 시간. 이번 시간에는 경찰 백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각종 그 주요 범죄와 그리고 민생 침해 사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어서 경찰 백서 본문 195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주요 범죄 사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되면 과학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이 주요 범죄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던 이 주요한 각종 이 소위 말하는 주요 범죄들, 이러한 주요 범죄들 그리고 민생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을 제외한 그 외에 기타 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선거사범과 관련된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들도 마침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선거가 있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친구들은 처음 선거를 참여를 했었을 텐데요. 이 선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실 줄로 믿고, 또한 나는 이러한 후보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동네에서 난 원래 국회의원 싫어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면은 차선을, 그리고 차선이 아니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차악이라도 가장 나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뭐 굳이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도 내 표를 줘야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서 무효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요, 무조건 선거를 참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업과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먼저 1화에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사범과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일단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대통령 선거, 총선거라는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이러한 선거들이 매년 또는 어떨 때는 한 해에 두 번 이렇게 겹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마 이게 2019년 책이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는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거 내용이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거사범, 어떻게 보면은 선거사범 관련돼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구,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왜 경찰이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를 하며 그 외에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든가 교통의 단속, 대간첩 작전의 수행, 다양한 국내외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공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 바로 이 선거를 하는 게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각종 금품 선거라든가 흑색 선전, 여론 조작 등등등에 관련돼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서 경찰도 함께 단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각종 단속 체계를 강화를 해서 선거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24시간 조직을 돌려서 선거 사범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 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단속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로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주관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각 지역에 맞는 지역파출소, 지역경찰서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거사범을 단속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켜지는 거, 그렇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기능이 이로써 안정이 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바로 경찰이 최일선에서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대검찰청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해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기소라든가 또 각종 이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약 3,000건이 넘는, 그래서 약 5천여 명 관련돼서 단속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흑색 선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금품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경찰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업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경찰의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이러한 기능을 함께 경찰이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살펴볼 거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여러분들이 일선 경찰에 입직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수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현장에 입직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치자라든가 아니면은 폭력 행위자들과 경찰이 일선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이에 따른 공권력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 게 공무집행 방해 사범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연간 약 한 10,000여 명 정도를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모두 다 이 재판 절차까지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수의 약 600여 명 정도를 구속하고 이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치자 폭력 같은 경우에 경찰과 서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도 자신 스스로를 보호를 하면서 또 경찰 스스로가 보호가 돼야지 주변에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경찰력을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경찰이 이 무관용 원칙을 통해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 제로 톨러런스 시어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찰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일체의 관용도 없이 즉 경찰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량권이나 현장 상황에 맞춰서 경찰이 현장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이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특히 뭐 주말이라든가 뭐 이럴 때 수없이 많은 역세권 주변에 유흥가 주변에서 많은 폭건수가 들어오고 그때마다 경찰이 현장에 가가지고 주치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2, 제3의 뭐 민원인 신고라든가 피해자 신고라든가 이걸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렇죠. 현장 상황에 맞게 서로 합의를 하거나 서로 좋게 그 자리에서 잠깐의 다툼이었으면은 화해를 하고 지나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관용 원칙대로 한다는 얘기는 즉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저항을 하거나 오히려 경찰한테 이 공무집행 방해 또 내지는 경찰을 공격하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또 이게 제2, 제3의 공권력 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사전에 막는 이러한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관용 원칙 같은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흉기라든가 이런 거 들었을 때가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경찰한테 욕설을 하거나 경찰한테 뭐 멱살잡이 또 내지는 밀치는 행동만 하더라도 경찰이 최근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주요한 공무집행 사건은요 사실상 강력 사건에 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경찰과 이 재판관계를 이 기소 단계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계속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한번 예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2, 제3, 그러니까 그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피의자의 그 범죄 경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죄까지도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이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주요 사건 단속과 관련돼서 마약 사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약 사범은 경찰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단속해야 되는 이 사안입니다.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경찰이 그냥 단순하게 마약 사범만을 단속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이러한 체계가 너무나 점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 그리고 저소득층 등등한테 퍼져나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마약으로 오염되어 있는 굉장히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마약 사범 단속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공급 사범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약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사용하는 사람, 물론 그래도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죠. 바로 공급을 하는, 그래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에서 치안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마약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남용하게 되는 일부 제약품류들, 이러한 것들도 경찰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마약류와 관련돼서는 경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나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내를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검거 사건으로 해서 해시시나 필로폰 이러한 것들을 압수 또는 유통하는 그 유통망을 차단했었던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사범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각종 마약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류 증가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마약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인터넷은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굉장히 그래서 이게 확산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약류 검거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 경찰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급사범 중심으로 해서 할 때 결정적으로 이 인터넷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이 택배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제2, 제3의 무인 택배함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건은 회수를 하더라도 공급하는 책 또 내지는 유통하는 책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한다라든가 각종 인터넷 정보를 예를 들어서 성인물 유통하는데 함께 넣는다라든가 도박류 유통하는데 함께 넣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점조직하고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도메인이라든가 끊임없이 바뀌는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필로폰 말고도 다양한 마약류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마약류는 자연 마약류로 되어 있는 아편이나 양귀비, 코카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양귀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유통되지 않고 있고, 상당수가 필로폰이나 최근에는 엑스터시나 대마초 같은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마약류로 지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 환각 성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약물 남용의 차원에서 그동안 마약류 단속이 되지 않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마약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로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당연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대마류로 해서 최근에는 대마초뿐만이 아니라 대마C, 대마유로 해서 되는 것들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약류 수사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내지는 뭐 미국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류 사범을 또 마약류 유통을 관련되어 있는 유통망을 뿌리째 이 조직을 모두 다 검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에 있는 이 마약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마약 사범, 해외에 있는 유통망까지 함께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뿐만이 아니라 관세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마약류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외교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 그리고 검찰과 관련돼 있는 부서, 이런 부서들하고도 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러한 각종 앞에서 살펴봤었던 선거사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공무집행방해사범 그리고 마약류 말고도 최근에 경찰에서 굉장히 많이 이 수사와 관련돼서 신경 쓰고 있는 거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주 첫 시간까지 같이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과학수사는 여러분들이 뭐 각종 드라마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겠지만 최근 들어서 경찰에서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원이나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 기술,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찰의 자원을 많이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경찰 내에서도 역량을 키우려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면 갈수록 범죄 자체가 첨단화되고 지능화되고 그리고 이 범죄 기술도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범죄 기술을 끊임없이 수사 기술로서 따라잡기 위해서는 바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경찰 입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범죄 자체가 끊임없이 지능화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역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까지 가서 즉 공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건을 입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는지가 사실 경찰이 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이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각종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좀 더 국민 친화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온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I 정책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 CSI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 현장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이 CSI 정책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현장 중심형,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공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수사의 집중적인 발전 방안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공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과학수사가 추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요청하고 있는 거, 뭘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들이 과학수사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는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고 좀 더 명명백백하고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기관을 신뢰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과학수사 기술을 신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현장 감식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경찰이 신경 쓰고 있는 과학수사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감식을 하기 전서부터 피해자 진술을 먼저 청취를 한다라든가 현장 감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진술 성취와 서로 사건 처리 절차를 상대방한테 안내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먼저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먼저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증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현장 감식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실명제로서 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가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절차에 대해서 그만큼 이 무한 책임의 영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국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과학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학수사하면 주로 뭐 미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각종 뭐 케이블 TV에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과학수사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지만 실제 과학수사 현장 그리고 실제 이 과학수사 CSI 범죄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화에 있는 한 장면처럼 그렇게 굉장히 뭐 멋있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딱 봤었을 때 바로 뭐 법인을 그 자리에서 추적할 수 있는 무슨 뭐 첨단 영상 기법이 나오는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영화화되어 있는 미디어화되어 있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고요. 실제 이 과학수사 현장은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사체가 있어서 굉장히 이 오염되어 있는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야외나 아니면 산처럼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간섭물로 인해 가지고서는 현장 자체에서 증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사체가 오래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식하기에는 정말 뭐 인간의 비위로서는 직접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근처에서 사진 하나 찍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들을 국민들한테 100%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과학수사가 단순하게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멋진 장면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절차가 바로 경찰이 이 사건 해결을 반드시 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이 범죄와 직접 이 투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수사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과학수사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과학수사 체험학교를 통해서 과학수사가 일반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멋있고 낭만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피말리는 그러한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학수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이 경찰이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수사가 이 정도까지 현재 발전되어 있는데 혹시 국민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시 만약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제공을 해가지고 과학수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러한 국민 공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즉 경찰이 과학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과학수사를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과학수사와 관련돼서 현장 수사를 직접 적용한다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지금 현재 경찰이 가장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범죄 사건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대한 경찰의 지금까지의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경찰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아이템, 바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문은 전 국민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모두 다 등록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영유아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등록을 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이 이 외국인을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지문 등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문 정보를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이 이러한 지문 등록을 경찰을 그만큼 신뢰하고 경찰한테 맡김으로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건, 특히 살인사건처럼 중요사건에 대해서 해결률이 굉장히 높고
더 나아가서 이 지문 등록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지문이 사실상 그러니까 범죄자의 지문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지문이 경찰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일반 예방 효과,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내가 범죄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사전에 예방해서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잠재적 범죄 의지를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일반 예방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정보를 현재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국가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지문 조회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문 중에서도 일부는 경찰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국가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문이 온전하게 있는 그러한 사건 해결을 위한 지문도 있겠지만, 조각 지문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문의 일부분, 아니면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한 지가 오래돼서 사체가 부패했거나, 아니면은 물 밑에 많이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재에 탔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 경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지문으로, 그리고 또 그 한계가 너무나 현장에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또는 지문이 묻어있는 이 증거품을 국가수로 보내서 국가수에서 지문을 채취하거나 지문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 지문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거나, 또한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외국인, 또 그 외 미성년자와 관련돼서는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거나, 외국인과 관련된 있는 사건, 또 그 외에 조각 지문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부분의 지문이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대표적인 과학수사의 기법, 지문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러한 지문 정보 관련돼서는 경찰이 이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수사본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에서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지문 정보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만 하지만 사실 경찰의 역량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 투입을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범죄자 DNA와 관련해서도 많은 경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DNA 정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해결됐었던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이 DNA 정보를 통해서 저희 20년이 넘은 사건을 직접 해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DNA 시료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인 수준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DNA,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지문 감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동남아 국가라든가 또 내지는 이 대서양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큰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이 쓰나미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체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의 지문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DNA를 확인해서 유족들한테 이 시신을 돌려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지원 활동에 우리나라 경찰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사건을 도와주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DNA와 그리고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DNA를 현재로서는 주로 범죄자와 관련돼서 신원확인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DNA법을 통해서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DNA 자료를 가지고 이걸로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DNA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DNA를 가지고 전 국민이 지문처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의료정보라든가 아니면 유전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문만 전 국민의 것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DNA는 이렇게 강력 범죄자들, 구속 피의자들
피의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수준의 DNA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경찰로서는 재범에 의한 또 내지는 경찰이 미제 사건에 의한 것들을 상당수가 해결을 해두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로써 해결이 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DNA 데이터베이스 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은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주 대전 발바리 사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DNA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각종 관리위원회들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DNA 관련돼 있는 이 조직들은 경찰 입장에서 DNA와 관련돼서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두므로 해서 DNA 정보를 경찰이 좀 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좀 더 공정하게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찰에서 이 DNA 정보를 이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찰의 이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기법 중에서 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폴리그래프 검사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이게 바로 폴리그래프 검사입니다. 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서는 이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직접 이 법정의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서 사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폴리그래프 수사 과정에서 범인 스스로가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서 이 경찰이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케이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는 영상 분석도 경찰이 이 국가소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수사 관련돼서 영상 정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CCTV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최근에는 CCTV가 이 부착용 CCTV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굉장히 많은 이 CCTV 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 자체의 역량도 있지만 이 과학수사의 역량 그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각종 절도 사건이라든가 강력범죄들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동영상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상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수가 모바일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의 또 다른 이 과학수사 기법으로 몽타주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몽타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몽타주를 사용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몽타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또는 이 참고인인 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서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또한 이 몽타주를 통해서 이 각종 수배 전단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서 이 범죄 포상금을 걸었을 경우에 범죄자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자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타주 기법을 통해 가지고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CCTV로 구현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한편 족적, 윤적, 감적과 관련돼서도 경찰에서는 이 과학수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족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발 발자국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적 들어보셨나요? 네, 윤적은 바로 차량 바퀴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 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윤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족적을 가지고서 또 내지는 CCTV에 찍혔었던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사람을 특정을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족흔적 감정 이러한 것들도 과학수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근적은 지문 같은 경우는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범죄 장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차량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직접 걸어가는 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근적을 남기는 거 그리고 윤적을 남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학수사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균적과 관련돼서 감정 시스템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러한 조근적 감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 과학수사와 관련된 것 중에 문서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문서 감정은 각종 이 서류와 관련돼서 이 조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필적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문서 감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각종 분관 비교 분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적외선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입체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혹시 가필되어 있는 또는 제2, 제3자가 썼었던 글씨를 확인해내서 필적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거나 다른 필기구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이 현장에서의 각종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까지 살펴봤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각종 범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사회 공공의 안녕과 관련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경찰의 활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을 같이 살펴본 이 과학수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었던 민생침해 범죄 그리고 중요사건 범죄만큼 굉장히 중요한 범죄사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 내용들 한번 꼭 경찰 백서에 있는 자세한 그림이나 도표나 설명을 한번 복습함으로 해가지고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주로 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현장에서 범죄와 맞닥뜨렸었을 때 어떻게 사건을 현장에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찰관이 된 입장으로서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이 5주차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한 내용을 바탕을 가지고 현재 사이버 캠퍼스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학습 정보와 관련돼서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탑재할 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번 주에 같이 살펴봤었던 주요 범죄나 민생침해 범죄, 기타 중요 범죄 사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발생했거나 또 내지는 주변에서 여러분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도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네 동네에서 일어난 거를 뉴스로 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한번 그 사건을 한번 회상을 해보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정말 사건이 우리 집 주변에서 아니면은 자기 개인 주변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 사이버 수업 하는데 수고 많았고요.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